저는 1955년생으로 유방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듣고 모두 깜짝 놀랍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0살도 아니고 20살 정도나 어려 보인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솔직히 기쁩니다. 젊어 보인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지금부터 나구모식 회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60% 소식, 둘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셋째는 걸어서 출퇴근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을 뿐이죠. 영양제를 먹는다던가 힘든 운동을 한다던가 비싼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생활을 10년 이상 해오면서 저는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생활 습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 생활 습관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면서 상승 효과를 내게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엉차입니다. 우엉차를 처음 만난 것은 40대 중반쯤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의 한 농가에서 우엉을 재배하는 야마자키 케이조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해서 이건 또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거울을 보면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어딘가 생기가 흘러 보였습니다. 이거 꽤 효과가 있는데 전 얼른 우엉차의 주재료인 우엉 성분을 조사해봤습니다. 우엉에는 정말 많은 효능이 있었습니다. 우엉에는 인간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가 가득했습니다. 우엉의 재발견, 그야말로 젊음의 묘약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우엉차의 재료인 우엉이 젊음의 묘약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엉에는 불로장생의 근원이 되는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엉을 조리할 때 껍질을 벗겨서 하나요? 아니면 껍질째 조리하나요? 만일 껍질을 버린다면 우엉의 젊어지는 효과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우엉을 껍질째 얇게 깎아서 물에 씻으면 물 색깔이 거무스름해집니다. 보통은 검은 물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궈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바로 눈앞에서 젊어질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우엉의 껍질에 불로장생의 묘약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물에 거무스름하게 묻어나오는 새까만 잿물이 바로 묘약의 정체입니다. 잿물에 함유된 주 성분은 사포닌이라는 물질입니다. 바로 고려인삼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입니다. 물론 사포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인삼의 경우는 다른 식물에서 보이는 것과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포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엉 껍질의 효능을 인삼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엉 껍질의 사포닌 성분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엉은 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치르지 않아도 우엉을 사서 껍질째 조리하면 사포닌의 효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엉 껍질과 잿물을 버리지 마세요. 우엉차는 우엉을 껍질째 사용합니다. 채칼로 껍질을 잘게 썰어 찻잎을 만들죠. 우엉에서 나오는 검은 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엉을 조리하기 전에 수세미로 닦아 물에 씻는데 이는 흙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일 뿐입니다. 껍질을 남겨둬야 잿물도 고스란히 남습니다. 색깔이 겉무스름해서 잿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포닌은 과일 껍질에 함유된 폴리페놀이라는 영양소와 친구 사이입니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엉의 사포닌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양소인 것이죠. 껍질 속에 그 영양소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우엉차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엉차를 마시면 피부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피부결이 고와지고 모공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엉차에 함유된 사포닌의 작용에 기인합니다. 모공의 크기와 블랙헤드, 과도한 피지로 인한 피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엉차는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포닌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손발에 이르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냉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엉차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엉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체온을 낮추는 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시고 냉증으로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우엉차를 대체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효과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로 흡수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다이어트와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엉차는 아무리 마셔도 소화 흡수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이가 마셔도 안심이죠. 자기 전에 마셔도 잠이 안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우엉 껍질은 항균, 방충 및 상처 치유 효과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엉차는 성인뿐만 아니라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은 음료입니다. 우엉 껍질로 혈관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몸에 흡수된 담배 연기나 배기가스, 불필요한 의약품 등으로 우리의 혈관 속은 각종 유해 물질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 유해 물질들이 혈관 속을 흐르면 마치 철이 녹슬어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것과 같이 혈관 내벽도 손상이 되고 때로는 들러붙어 녹이 쓴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혈관이 산화된 상태이죠. 인간의 몸속에는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항산화 물질이 활발해서 다수 몸에 무리를 줘도 산화된 녹을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기능은 떨어집니다. 항산화 물질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녹은 점차 퍼지고 두터워지는 것이죠. 결국 혈관 내부가 좁아져 혈류가 나빠집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이처럼 독이 쌓여 심장으로 하는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일본인의 3대 사망 원인에 속합니다. 이러한 혈관 속의 녹에도 우엉차는 효과적입니다. 앞장에서 우엉차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상처를 치유하는 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 혈관 내의 녹도 씻어내는 것이죠. 우엉에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인 리그닌은 혈액 속에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고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되도록 피하고 싶은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엉차는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속부터 피부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말 그대로 회춘의 음료입니다. 이 밖에도 우엉은 스트레스나 화를 다스려 인내심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죠. 카페인이 없으니 어린아이나 수험생들에게도 좋습니다. 수행에 정진하는 스님들이 우엉을 즐겨 먹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엉은 값비싼 고려인삼만큼이나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값도 저렴하고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엉차를 만드는 법입니다. 우선 준비물은 우엉 2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손질된 우엉이 아닌 흙이 묻어있는 우엉을 구입하세요. 손질된 우엉은 세척할 때 껍질이 어느 정도 벗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껍질의 핵심인 우엉차를 만드는데 껍질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또한 손질한 우엉은 흙 묻은 우엉에 비해 신선도나 향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엉차를 만들어 볼까요? 물에 잘 씻어서 껍질째 가늘게 쌉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한나절 말립니다. 후라이팬에서 10분간 볶습니다. 연기가 나기 직전에 멈춥니다. 차 주전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십니다. 우엉차를 만드는 법을 소개하다 보면 때때로 질문을 받습니다. 우엉이 그렇게 미용과 건강에 좋다면 조리하지 말고 그냥 먹는 게 영양 소면에서 더 좋지 않나요?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나 햇빛에 말려서 불에 볶은 우엉을 권합니다. 몇몇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날 우엉보다는 볶은 우엉차가 항산화 작용, 면역력 상승, 혈압 조절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게다가 날 우엉보다는 우엉차가 보관하기도 편하고 잘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엉을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엉차라면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습니다. 우엉차는 햇볕에 말리고 불에 볶음으로써 약효를 높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음료로 탄생합니다. 우엉차 잎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우려서 마셔볼까요? 우엉차는 따뜻하게 해서 마시든 차갑게 해서 마시든 효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차갑게 해서 마십니다. 우엉차는 한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한약보다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듯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식사 때 곁들여도 좋고
공부를 하거나 일하는 틈틈이 마셔도 좋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두고 갈증이 날 때마다 목을 축여도 좋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식습관은 앞서 언급했듯이 60% 소식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끼만 먹죠. 하지만 모두에게 이 방식을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는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추천합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 혈증 등으로 당뇨병, 비만증,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등 지질 이상 등이 한꺼번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마디로 내장 지방이 가득한 사람이 그 대상이죠. 그 밖의 사람들은 하루에 3끼입니다. 특히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임신한 여성, 환자 또는 허약 체질인 사람은 하루 한 끼 식사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폐경전 성인 여성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은 동물이 겨울잠을 대비해서 축적해두는 발열체입니다. 내장 지방 덕분에 오랫동안 굶주림에 견딜 수 있는 셈이죠. 성인 남성의 대부분은 내장 지방형이므로 하루 한 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폐경전까지의 여성은 임신을 대비해서 뱃속 공간을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피하 지방형입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다가는 저혈당으로 쓰러지기 쉽상이죠. 따라서 여성은 국 하나에 반찬 한 가지 식단을 추천합니다. 작은 어린이용 식기를 마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뭐든지 마음껏 먹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사량의 40%가 감소하므로 60%의 소식이 가능합니다. 60%의 소식을 하다가 허기져 쓰러지지 않겠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오히려 몸이 가뿐해지고 소화 흡수력도 좋아지고 맑은 정신으로 활력 있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젊음을 지키는 식생활의 기본은 2가지입니다. 첫째, 배불리 먹는 것을 피합니다. 둘째, 완전한 영양식으로 먹는다. 혹시 연명유전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은 굶주림에 빠지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대책을 간구합니다. 그때 활발해지는 것이 바로 이 연명유전자입니다. 세포에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함으로써 살아남는 힘을 주죠. 동물 실험에서 먹이를 40% 줄인 동물이 배부르게 먹는 동물보다 약 1.5배 수명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유전자는 물론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단식을 반복하면 연명 유전자의 활동 스위치가 켜져서 그 사람의 몸은 점점 젊어집니다. 60%의 소식은 10년 가까이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는 식습관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그렇다고 아침을 완전히 거르는 것은 아니고 수분과 함께 부담 없는 과일을 조금 먹습니다. 단, 저녁까지는 우엉차 같은 음료 외에는 전혀 먹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배고프지 않으세요? 라고 자주 묻습니다. 물론 배가 고픕니다. 저녁 무렵이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저에게 배고픔은 고통이 아닙니다. 몇 명 유전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또 오랫동안 소식을 하다 보니 먹는 양이 적은 만큼 식재료 하나하나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꼭꼭 잘 씹어 먹으면 내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어 음식 속에 함유된 영양분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소식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서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체의 정화작용을 향상시켜서 신체 기능이 좋아집니다. 위장의 피로감을 줄여주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장수마을에 가서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소식과 긍정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젊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적당한 운동과 함께 소식을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루하루의 식생활 속에서 완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흔히 하루 30가지 종류의 식품을 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가지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하나 하루에 30가지 식품을 먹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에 몇 가지를 먹었나요? 30가지를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되리라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나친 건강 염려증 때문에 30가지를 다 챙겨 먹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날 듯 조바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겠죠. 이보다는 더 쉽게 완전한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재료를 될 수 있으면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쌀은 백미보다 정리하지 않은 현미를 드세요. 빵도 정제되지 않는 통밀로 만든 빵을 드세요. 채소를 요리할 때는 잎, 껍질, 뿌리를 모두 사용하세요. 생선은 머리에서 꼬리, 가시, 내장까지 통째로 드세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영양식단입니다. 하루 30가지 식품을 챙겨 먹으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쌀은 현미, 생선은 한 마리 통째로, 채소는 잎, 껍질까지 몽땅 조리해서 먹으면 남거나 모자람 없이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걷는 습관이 비만을 방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용과 건강, 젊음을 목표로 하는 운동의 의미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운동을 하려면 심박수가 아닌 기초대사를 올리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추천할 만한 운동이 걷기입니다. 무조건 자주 걷는 것이죠.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은 붙습니다. 평소 두세 정거장 되는 거리라도 되도록 자동차나 버스를 타지 말고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이면 근육은 절로 붙기 마련입니다. 근육이 붙으면 그만큼 기초대사도 올라갑니다. 걷기는 날씬해질 뿐만 아니라 노화까지 늦춰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걷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가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심장의 뇌를 비롯하여 온몸에 신선한 동맥피를 펌프질한다면 종아리는 다리까지 내려온 노폐물 가득한 정맥피를 다시 심장을 향해서 위로 펌프질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의 흐름에는 심장에서 내보내는 동맥과 몸의 각 부분에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정맥이 있습니다. 동맥에는 혈액을 흘려보내는 힘이 있지만 정맥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몸의 말초 부분에서 혈액이 정체되기 쉬워 다리의 부종이나 냉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서 수축시키면 그 작용이 펌프 작용을 해서 말초 부분에서 맴돌던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자주 걷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냉증이나 근육 결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냉증이나 어깨 결림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많은데 그럴 때는 걷기 운동이 안성맞춤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걸쭉하고 오래된 피가 심장으로 쉽게 되돌아가고 심장에서 깨끗해진 피를 힘차게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몸은 저절로 젊어집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기로 한 뒤로부터 웬만한 거리는 두 다리로 걸어 다닙니다. 병원에 출퇴근할 때도 자가용을 타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하루에 보통 30분에서 1시간은 걷는 셈이에요. 가방을 사선으로 메고 양손을 열심히 흔들며 발가락 끝은 세우고 등은 쭉 편 채 경쾌하게 걷는 것이 제 걷기 스타일입니다. 축 늘어진 채로 걷지 않고 가슴을 펴고 경쾌하게 걷되 숨은 차지 않을 만큼 겨울에도 살짝 땀이 발 정도의 속도로 걷습니다. 숨이 차면 심박수도 올라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걷는 코스도 중요합니다. 저는 다소 멀리 돌아가더라도 대로변보다는 샛길을 택해서 걷습니다. 차도는 대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지름길을 선택하면 온갖 배기가스로 공기가 오염된 곳을 걷게 됩니다. 모처럼 건강을 위해서 걷는 일이 허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회를 선택하면 조금 멀리 돌아가기는 하지만 오히려 운동하기에는 알맞은 코스가 됩니다. 샛길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나무 그늘이 우거져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점입니다. 햇빛은 피부에 큰 적입니다. 햇빛에 그을리는 것이야말로 피부 화상이에요. 자외선은 김이나 주름이 생기게 되는 등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자칫 피부병을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무 그늘이 우거진 샛길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모든 샛길이 다 나무 그늘에 우거져 있진 않기 때문에 가방에 우산을 넣어서 햇빛이 강한 길에서는 양산 대신 쓰고 다닙니다. 남자가 햇빛을 피했다고 양산을 쓰고 다닌다면 무척이나 유별나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깨끗한 피부를 원한다면 기미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노력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종아리를 단련하기 위한 운동으로 걷기 외에도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되도록 의자에 앉지 않는 것이에요. 서 있을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기초대사가 올라가므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스포츠센터의 밸런스 머신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에요. 또 고속전철이나 비행기 안에서도 되도록 좌석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등 근육이 단련될 뿐 아니라 기초대사도 쭉쭉 올라갑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도 등을 펴고 바른 자세를 취했을 때에 불필요한 지방이 붙지 않습니다. 자세만 주어져도 군살이 정리될 거예요. 저는 1955년생으로 유방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듣고 모두 깜짝 놀랍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0살도 아니고 20살 정도나 어려 보인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솔직히 기쁩니다. 젊어 보인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지금부터 나구모식 회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60% 소식, 둘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셋째는 걸어서 출퇴근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을 뿐이죠. 영양제를 먹는다던가 힘든 운동을 한다던가 비싼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생활을 10년 이상 해오면서 저는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생활 습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 생활 습관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면서 상승 효과를 내게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엉차입니다. 우엉차를 처음 만난 것은 40대 중반쯤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의 한 농가에서 우엉을 재배하는 야마자키 케이조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생소해서 이건 또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거울을 보면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어딘가 생기가 흘러 보였습니다. 이거 꽤 효과가 있는데 전 얼른 우엉차의 주재료인 우엉 성분을 조사해봤습니다. 우엉에는 정말 많은 효능이 있었습니다. 우엉에는 인간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가 가득했습니다. 우엉의 재발견, 그야말로 젊음의 묘약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우엉차의 재료인 우엉이 젊음의 묘약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엉에는 불로장생의 근원이 되는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엉을 조리할 때 껍질을 벗겨서 하나요? 아니면 껍질째 조리하나요? 만일 껍질을 버린다면 우엉의 젊어지는 효과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우엉을 껍질째 얇게 깎아서 물에 씻으면 물 색깔이 거무스름해집니다. 보통은 검은 물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궈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바로 눈앞에서 젊어질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우엉의 껍질에 불로장생의 묘약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물에 거무스름하게 묻어나오는 새까만 잿물이 바로 묘약의 정체입니다. 잿물에 함유된 주성분은 사포닌이라는 물질입니다. 바로 고려인삼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입니다. 물론 사포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인삼의 경우는 다른 식물에서 보이는 것과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포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엉 껍질의 효능을 인삼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엉 껍질에 사포닌 성분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엉은 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치르지 않아도 우엉을 사서 껍질째 조리하면 사포닌의 효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엉 껍질과 잿물을 버리지 마세요. 우엉차는 우엉을 껍질째 사용합니다. 채칼로 껍질을 잘게 썰어 찻잎을 만들죠. 우엉에서 나오는 검은 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엉을 조리하기 전에 수세미로 닦아 물에 씻는데 이는 흙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일 뿐입니다. 껍질을 남겨둬야 잿물도 고스란히 남습니다. 색깔이 겉무스름해서 잿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포닌은 과일 껍질에 함유된 폴리페놀이라는 영양소와 친구 사이입니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엉의 사포닌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양소인 것이죠. 껍질 속에 그 영양소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우엉차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엉차를 마시면 피부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피부결이 고와지고 모공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우엉차에 함유된 사포닌의 작용에 기인합니다. 모공의 크기와 블랙헤드, 과도한 피지로 인한 피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엉차는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포닌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손발에 이르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냉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엉차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도 향상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엉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체온을 낮추는 작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시고 냉증으로 고민하는 분들께서는 우엉차를 대체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효과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로 흡수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다이어트와 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엉차는 아무리 마셔도 소화 흡수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이가 마셔도 안심이죠. 자기 전에 마셔도 잠이 안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우엉 껍질은 항균, 방충 및 상처 치유 효과로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엉차는 성인뿐만 아니라 한참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은 음료입니다. 우엉 껍질로 혈관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몸에 흡수된 담배 연기나 배기가스, 불필요한 의약품 등으로 우리의 혈관 속은 각종 유해 물질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 유해 물질들이 혈관 속을 흐르면 마치 철이 녹슬어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것과 같이 혈관 내벽도 손상이 되고 때로는 들러붙어 녹이 쓴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혈관이 산화된 상태이죠. 인간의 몸속에는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항산화 물질이 활발해서 다수 몸에 무리를 줘도 산화된 녹을 제거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기능은 떨어집니다. 항산화 물질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녹은 점차 퍼지고 두터워지는 것이죠. 결국 혈관 내부가 좁아져 혈류가 나빠집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이처럼 독이 쌓여 심장으로 하는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일본인의 3대 사망 원인에 속합니다. 이러한 혈관 속의 녹에도 우엉차는 효과적입니다. 앞장에서 우엉차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상처를 치유하는 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 혈관 내의 녹도 씻어내는 것이죠. 우엉에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인 리그닌은 혈액 속에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고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되도록 피하고 싶은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엉차는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속부터 피부까지 젊고 건강하게 하는 말 그대로 회춘의 음료입니다. 이 밖에도 우엉은 스트레스나 화를 다스려 인내심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죠. 카페인이 없으니 어린아이나 수험생들에게도 좋습니다. 수행에 정진하는 스님들이 우엉을 즐겨 먹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엉은 값비싼 고려인삼만큼이나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값도 저렴하고 슈퍼마켓에서 손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엉차를 만드는 법입니다. 우선 준비물은 우엉 2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손질된 우엉이 아닌 흙이 묻어있는 우엉을 구입하세요. 손질된 우엉은 세척할 때 껍질이 어느 정도 벗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껍질의 핵심인 우엉차를 만드는데 껍질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또한 손질한 우엉은 흙 묻은 우엉에 비해 신선도나 향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엉차를 만들어 볼까요? 물에 잘 씻어서 껍질째 가늘게 쌉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한나절 말립니다. 후라이팬에서 10분간 볶습니다. 연기가 나기 직전에 멈춥니다. 차 주전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마십니다. 우엉차를 만드는 법을 소개하다 보면 때때로 질문을 받습니다. 우엉이 그렇게 미용과 건강에 좋다면 조리하지 말고 그냥 먹는 게 영양 소면에서 더 좋지 않나요?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나 햇빛에 말려서 불에 볶은 우엉을 권합니다. 몇몇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날 우엉보다는 볶은 우엉차가 항산화 작용, 면역력 상승, 혈압 조절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게다가 날 우엉보다는 우엉차가 보관하기도 편하고 잘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엉을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엉차라면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습니다. 우엉차는 햇볕에 말리고 불에 볶음으로써 약효를 높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음료로 탄생합니다. 우엉차 잎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우려서 마셔볼까요? 우엉차는 따뜻하게 해서 마시든 차갑게 해서 마시든 효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차갑게 해서 마십니다. 우엉차는 한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한약보다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듯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그만인 것입니다. 식사 때 곁들여도 좋고 공부를 하거나 일하는 틈틈이 마셔도 좋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두고 갈증이 날 때마다 목을 축여도 좋습니다. 제가 실천하고 있는 식습관은 앞서 언급했듯이 60% 소식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끼만 먹죠. 하지만 모두에게 이 방식을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는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추천합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 혈증 등으로 당뇨병, 비만증,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등 지질 이상 등이 한꺼번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마디로 내장 지방이 가득한 사람이 그 대상이죠. 그 밖의 사람들은 하루에 3끼입니다. 특히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임신한 여성, 환자 또는 허약 체질인 사람은 하루 한 끼 식사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폐경전 성인 여성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은 동물이 겨울잠을 대비해서 축적해두는 발열체입니다. 내장 지방 덕분에 오랫동안 굶주림에 견딜 수 있는 셈이죠. 성인 남성의 대부분은 내장 지방형이므로 하루 한 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폐경전까지의 여성은 임신을 대비해서 뱃속 공간을 비워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피하 지방형입니다. 하루 한 끼만 먹었다가는 저혈당으로 쓰러지기 쉽상이죠. 따라서 여성은 국 하나에 반찬 한 가지 식단을 추천합니다. 작은 어린이용 식기를 마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뭐든지 마음껏 먹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사량의 40%가 감소하므로 60%의 소식이 가능합니다. 60%의 소식을 하다가 허기져 쓰러지지 않겠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오히려 몸이 가뿐해지고 소화 흡수력도 좋아지고 맑은 정신으로 활력 있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젊음을 지키는 식생활의 기본은 2가지입니다. 첫째, 배불리 먹는 것을 피합니다. 둘째, 완전한 영양식으로 먹는다. 혹시 연명 유전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은 굶주림에 빠지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대책을 간구합니다. 그때 활발해지는 것이 바로 이 연명 유전자입니다. 세포에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함으로써 살아남는 힘을 주죠. 동물 실험에서 먹이를 40% 줄인 동물이 배부르게 먹는 동물보다 약 1.5배 수명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유전자는 물론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단식을 반복하면 연명 유전자의 활동 스위치가 켜져서 그 사람의 몸은 점점 젊어집니다. 60%의 소식은 10년 가까이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는 식습관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그렇다고 아침을 완전히 거르는 것은 아니고 수분과 함께 부담 없는 과일을 조금 먹습니다. 단 저녁까지는 우엉차 같은 음료 외에는 전혀 먹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배고프지 않으세요? 라고 자주 묻습니다. 물론 배가 고픕니다. 저녁 무렵이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저에게 배고픔은 고통이 아닙니다. 몇 명 유전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또 오랫동안 소식을 하다 보니 먹는 양이 적은 만큼 식재료 하나하나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습니다. 꼭꼭 잘 씹어 먹으면 내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어 음식 속에 함유된 영양분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소식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서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체의 정화작용을 향상시켜서 신체 기능이 좋아집니다. 위장의 피로감을 줄여주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장수마을에 가서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소식과 긍정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젊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적당한 운동과 함께 소식을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루하루의 식생활 속에서 완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흔히 하루 30가지 종류의 식품을 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가지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하나 하루에 30가지 식품을 먹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하루에 몇 가지를 먹었나요? 30가지를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되리라 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나친 건강 염려증 때문에 30가지를 다 챙겨 먹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날 듯 조바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겠죠. 이보다는 더 쉽게 완전한 영양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재료를 될 수 있으면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쌀은 백미보다 정리하지 않은 현미를 드세요. 빵도 정제되지 않는 통밀로 만든 빵을 드세요. 채소를 요리할 때는 잎, 껍질, 뿌리를 모두 사용하세요. 생선은 머리에서 꼬리, 가시, 내장까지 통째로 드세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완전한 영양 식단입니다. 하루 30가지 식품을 챙겨 먹으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쌀은 현미, 생선은 한 마리 통째로, 채소는 잎, 껍질까지 몽땅 조리해서 먹으면 남거나 모자람 없이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걷는 습관이 비만을 방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용과 건강, 젊음을 목표로 하는 운동에 의미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운동을 하려면 심박수가 아닌 기초대사를 올리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추천할 만한 운동이 걷기입니다. 무조건 자주 걷는 것이죠.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은 붙습니다. 평소 두세 정거장 되는 거리라도 되도록 자동차나 버스를 타지 말고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이면 근육은 절로 붙기 마련입니다. 근육이 붙으면 그만큼 기초대사도 올라갑니다. 걷기는 날씬해질 뿐만 아니라 노화까지 늦춰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걷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가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심장의 뇌를 비롯하여 온몸에 신선한 동맥피를 펌프질한다면 종아리는 다리까지 내려온 노폐물 가득한 정맥피를 다시 심장을 향해서 위로 펌프질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의 흐름에는 심장에서 내보내는 동맥과 몸의 각 부분에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정맥이 있습니다. 동맥에는 혈액을 흘려보내는 힘이 있지만 정맥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몸의 말초 부분에서 혈액이 정체되기 쉬워 다리의 부종이나 냉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서 수축시키면 그 작용이 펌프 작용을 해서 말초 부분에서 맴돌던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자주 걷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냉증이나 근육 결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냉증이나 어깨 결림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많은데 그럴 때는 걷기 운동이 안성맞춤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걸쭉하고 오래된 피가 심장으로 쉽게 되돌아가고 심장에서 깨끗해진 피를 힘차게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몸은 저절로 젊어집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기로 한 뒤로부터 웬만한 거리는 두 다리로 걸어 다닙니다. 병원에 출퇴근할 때도 자가용을 타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하루에 보통 30분에서 1시간은 걷는 셈이에요. 가방을 사선으로 메고 양손을 열심히 흔들며 발가락 끝은 세우고 등은 쭉 편 채 경쾌하게 걷는 것이 제 걷기 스타일입니다. 축 늘어진 채로 걷지 않고 가슴을 펴고 경쾌하게 걷되 숨은 차지 않을 만큼 겨울에도 살짝 땀이 발 정도의 속도로 걷습니다. 숨이 차면 심박수도 올라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걷는 코스도 중요합니다. 저는 다소 멀리 돌아가더라도 대로변보다는 샛길을 택해서 걷습니다. 차도는 대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지름길을 선택하면 온갖 배기가스로 공기가 오염된 곳을 걷게 됩니다. 모처럼 건강을 위해서 걷는 일이 허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회를 선택하면 조금 멀리 돌아가기는 하지만 오히려 운동하기에는 알맞은 코스가 됩니다. 샛길의 또 다른 좋은 점은 나무 그늘이 우거져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점입니다. 햇빛은 피부에 큰 적입니다. 햇빛에 그을리는 것이야말로 피부 화상이에요. 자외선은 김이나 주름이 생기게 되는 등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자칫 피부병을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무 그늘이 우거진 샛길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모든 샛길이 다 나무 그늘에 우거져 있진 않기 때문에 가방에 우산을 넣어서 햇빛이 강한 길에서는 양산 대신 쓰고 다닙니다. 남자가 햇빛을 피했다고 양산을 쓰고 다닌다면 무척이나 유별나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깨끗한 피부를 원한다면 기미를 완전히 막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노력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종아리를 단련하기 위한 운동으로 걷기 외에도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되도록 의자에 앉지 않는 것이에요. 서 있을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기초대사가 올라가므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스포츠센터의 밸런스 머신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에요. 또 고속전철이나 비행기 안에서도 되도록 좌석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등 근육이 단련될 뿐 아니라 기초대사도 쭉쭉 올라갑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도 등을 펴고 바른 자세를 취했을 때에 불필요한 지방이 붙지 않습니다. 자세만 주어져도 군살이 정리될 거예요.